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이 시간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부산의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1904년 건설된 철도 차량 기지는 100년 이상 부산의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도심 확장을 막고 지역을 단절시키는 시설로 지적돼 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우리 부산의 모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이 시간은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은 부산시설공단 추연길 이사장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부산시설공단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예, 부산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정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1992년도에 설립된 부산시 지방공기업입니다.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로서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강안대교, 영도대교, 남항대교 등 교량시설과 또 동서로, 번영로 등 도시고속도로와 네. 그에 따른 터널, 그리고 지하상가, 자갈치 시장, 그리고 각종 공원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공원, 용두산공원, 태릉대 유원지 등 많은 공원을 또 관리하고 있고요.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음 서포트센터와 여자 핸드볼 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운송수단인 두리발 사업, 또 임산부들 지원하기 위해서 마마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들이 부산역에 가면 이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것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시설공단은 부산 지역에 광범위하게 넓은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부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 곳곳의 시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요. 이사장님께서는 2018년이었죠. 11월에 취임을 하신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부산시설공단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을 텐데 그만큼 성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제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저희 공단 정관이라든지 각종 규정을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시설공단으로서 이름이 바뀐 네.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저희 시설을 단순히 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설을 좀 더 능률적으로 능동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민선 7기 이 시정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 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우선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네. 즉 과거에는 경영본부, 관리본부, 운영본부로 되어 있던 것을 보다 이 목적 지향적으로 안전핵심본부, 기반시설본부, 행복복지본부를 두고 또 시민 안전실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 네. 안전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사회 가치 실현 팀을 이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기업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 가치를 도 저희들이 기능을 확대해서 좀 약자,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일부로부터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고객 만족 평가에서 저희들 시설군만 이렇게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1위를 했고요. 네. 전국에 368개 이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생산성 대상에서 저희들이 금상을 받았고 네. 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상도 받았고 네. 교육 메시나탑 6년 동안 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평가를 하지만은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네. 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 뭐 공단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한 대응도 역시 뭐 철저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시죠? 코로나 문제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큰 재앙인 그런 전염병이죠. 네. 그래서 지난 2월 23일 날 그날 일요일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 코로나 대응 체계를 이 심각 단계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단계가 주의, 관심, 경계, 심각 이런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 단계가 가장 큰 수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 단계가 발표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재난을 방지하는 네.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녁에 저희들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재난 대응을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영락공원입니다. 네. 영락공원은 하루에 한 3,000명 정도가 문상을 합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와서 문상을 하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은 그대로 두어서는 큰 문제 생기겠다 네네. 싶어가지고 저희들은 문상객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 망인의 배우자와 상주 그리고 친족만 한해서 문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도대교도 관광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네. 그래서 영도대교도 저희들이 도계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한맘 스포츠센터도 저희들이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문제는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는 손님들이 적게 없기 네. 때문에 임대료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임대료를 납부를 하는 것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추후에 3개월 동안 50%를 감면하는 걸로 협의를 봐가지고 감면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입국자가 지금 한 10,000명 정도 부산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두리발 차량을 30대를 전용 배치를 해서 거기에 한 67% 정도를 저희들이 운송을 해 6,7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운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산은 보면 이 전염병이나 이런 병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항만이 국제적인 네. 이 항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광지입니다. 그래 어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이 방역 당국이 노력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 부산시가 타 도시보다도 이 청정 지역이라는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산시설공단이 일조를 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산의 공공시설을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신데요. 아무쪼록 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예. 앞서 두리발 30여 대를 투입해서 해외 입국자 격리자를 네. 이제 수송하는 업무도 맡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두리발 사업하면 장애인 콜택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전국 최초로 임산부 이동을 위한 마마콜 택시도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어떤 변화라던가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두리발 택시를 저희들이 작년 4월 1일 날 인수를 했습니다. 네. 택시 운송 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교통시설이 장애인 교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차량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 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지고 퇴근할 때 다시 갖고 가는 겁니다. 1인 1차제라는 네.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차는 사람은 치워도 차는 떼놓으면 다른 기사가 와서 운전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차를 이제 지정 차고제를 해가지고
1인 1차제 이걸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 차를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네. 입국자들 거기다 배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기사들이 이제 차량 운송하는 단순한 기사 기능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은 복지 매니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매니저를 바꾼 기능을 하니까 이분들도 좋아하고 손님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채용할 때에 기사 자격증 스킬이 있는 분만 아니고 복지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침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는 이 콜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때는 차량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콜이 많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차를 많이 배치를 하고 네. 낮이나 저녁 시간은 콜이 적게 들어올 때는 차를 적게 배치하고 이렇게 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하니까 과거에는 이 콜을 하고 나서 한 50분 있다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한 30분 내에 즉시 바로 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월 16일부터 마마콜을 임산부를 위해서 네네. 마마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 이제 주민등을 가진 분이 주민등지가 있는 분이 우리 마마콜을 이용하시면 65%를 저희들이 교통비를 지원을 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 이 용기하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임신 중이거나 임신 후에 10개월 내에, 네. 1년 내에 있는 네.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이동 편의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사고 차량 무료 견인 서비스도 시행 중이시죠. 예. 빠른 사고 처리반 출동으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저희 이 동서고가도로는 1994년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맹점이 각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에 이 차를 처리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멀리 그러니까 다리 밖으로 이렇게 견인을 해야 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화물차가 고장이 났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는 처리하는데 한 1시간 45분, 105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정체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상이 이렇게 정체가 되니까 지하까지도 아래 길까지도 이렇게 네. 정체가 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할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지혜를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네. 첫째 원인은 저희들이 초동 대처가 늦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원동 IC에서 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한 20분, 30분 소요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지 말고 옛날에 개금 요금소에 요금을 네, 받는 네. 장소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주시키 가지고 사고 나면 바로 가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니까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분들이 차가 고장 나면 차주가 보험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보험사는 개인차에 연락을 하고 여기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비용으로 개인차 인근에 있는 개인차와 협약을 맺고 바로 저희들이 견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안전지대로. 네. 그렇게 되니까 한 53분 반 정도 시간이 세이브되는 네.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 제가 봐도 잘한 네.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실 동서고가도로 위에서 네. 정체로 인해서 계신 많은 운전자분들에게도 예.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비행기 예약은 돼 있죠. 그렇죠. 해외 또 나가야 되죠.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그런 빠른 사고 처리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어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인권보호 행동 강령을 제정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참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시설에 하루에 약 한 400명 정도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들은 채용을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9개 시니어 클럽이 있는데 저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채용을 해서 저희 사업장에다 보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그 인권 경영 협의회를 그 시니어 클럽과 같이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 경영 선언 선포식도 가졌고요. 그래서 인권 노인 어르신들 이 인권에 그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을 이렇게 받기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인권보호 행동 강령을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인권 인간의 존엄으로서 존엄하게 일할 권리라든지 또는 그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네. 이런 걸 6개 분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그 공모전도 저희들이 하고 인권 영화도 상영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재산 아니겠습니까? 또 부산시설공단의 또 많은 직원들도 모두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부산시설공단의 그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 문제 참 많은 기업들에서 풀어내야 할 숙제인데 우리 시설공단의 이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노사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좀 풀어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예,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1,240명이 직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410명이 일반직이고 830명 정도가 계약직이라 이런 직종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는 노동조합이 저희들이 4개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부산시설공단 노동조합과 두리발의 그 한국노총과 네. 민주노총이 각각 한 개 노동조합이 있고 강한대교에서 요금징수원들이 만든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일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대부분 들어보면 저희들이 대화로서 풀 수 있는 그러한 그 건의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노동조합과도 상의를 하고 또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 정도의 현장 경영을 했습니다. 네. 그분들 만나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들어보고 곧 이 노사협의회에서 그걸 반영시켜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 많은 직원들을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을 집약해서 노사 화합을 통해서 시설을 안전하고 네. 쾌적하게 이렇게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이 도리라 이래 가지고 서로 노사 화합을 잘하고 네.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 화합이 잘 돼야만 또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쪼록 많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영도대교 현재 코로나19로 도계 행사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 한 달에 2번씩 시운전 안전 점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예. 영도대교 도계 행사는 아주 역사가 깊은 네. 그런 관광지죠. 그래서 2013년에 이게 도계 행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붙어서 한 20분 정도 이 도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 날 저희들이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도계 행사를 잠정 중단을 시켰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어서 그다음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순수하게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 단계에 들어서고 이래서 이제 이걸 그 도계 행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내일이라도 이 도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네. 안전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상태를 좀 더 주시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와 협의해서 곧 재개를 하겠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예.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도의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예. 코로나19가 좀 하루빨리 물러가서 영도대교 하루빨리 재도개하는 그런 멋진 모습 기대를 하겠고 지금 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예. 많은 시민들이 뭐 마음 편안하게 재도개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실내 공간보다는 야외 공간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또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 이 다른 쪽에서는 이 그 찾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만 공원은 굉장히 네. 활기차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부산 시민공원에 52억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숲을 새로 조성하고 또 쉼터를 만들고 네. 시민들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올 여름에는 물놀이장도 저희들이 개장할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토요 문화 피크닉 그리고 생활 건강 체조 등도 저희들이 준비를 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 공원에는 생태 문화 해설 교육이라든지 이런 볼거리 즐길거리들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부산시설공단 홈페이지 가서 네. 들여다보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오전에 코로나19를 대비해서 19 이후를 대비해서 네. 그 영도구청장님과 같이 태릉대 유원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거기에서 새로운 산책길, 또 쉼터, 놀이터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가서 둘러보고 왔고 또 대신공원도 저기 서구청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등산길, 산책길, 놀이터, 쉼터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네. 서구청과도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올 여름에 시원하고 또 코로나도 예방할 겸 저희 각 관리하는 공원에 오시면 네. 여러분들 힐링하고 여름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분들의 그 마음이 좀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렇게 우리 부산의 멋진 공원들 예.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나무와 숲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공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직장 생활에 지침이 되는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배부하셨다고요. 지금 갖고 오신 책이 그거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서 비정규직 용역 직원들이 한 400명 정도가 저희들 이제 정기 공직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그분들은 대체로 연세가 좀 많고 그래서 이 직장 생활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렇게 생각한 끝에 저희들이 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은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요. 제 1권에는 직장 예절에 관한 문제고 카메라 쪽을 좀 보여주시면 네. 직장 예절에 관한 문제를 네. 수록했습니다. 전화 받는 거, 인사하는 법, 호칭, 복장, 출퇴근하는 문제 이런 거 기본적인 것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모두 인권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주의하라 해가지고 만들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 각 부서에서 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되면 좀 더 부드럽고
직장 생활에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소문이 나면 네. 우리 부산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다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올것 같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요. 예. 슬기로운 직장 생활. 예. 어떤 내용이 있을까 굉장히 읽어보고 예. 싶고 정말 필요한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산시설공단은 시설을 단순히 관리하는 기능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네. 만족을 드리는 그런 조직이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 좀 더 청정하고 밝고 역동적인 그런 부산이 되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 1670-8124로 주시면 네. 저희는 그 경위에 반영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8년도에 그 번영로에 그 싱크홀이 발생해가지고 큰 그랬었죠.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네. 그 지나가던 이 기사분께서 신고하는 덕분으로 2차, 3차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위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이 시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부산에 상당히 많은 그런 공공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좋은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바라는 건의사항 그런 예. 것이 있다면 언제든 부산시설공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달려가셔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설공단 추현길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짧은 국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위생에 보다 철저하게 신경 써서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